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상고 국어 수업하는 김지인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중상고 내신 시험의 오해와 진실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올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하는 수업, 과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상고 내신 시험의 어떤 오해와 진실 이건데요. 이제 조금 어머님들 어떤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중상고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쉬운 과목들이 있었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으셨는데, 과목별로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 특히나 수학, 과학 중에 이제 과학을 되게 이제 많이 과학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도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대치권 이쪽 저희 여기 학교들을 쭉 보면 시험 난이도가 한 중에서 중상 정도는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좀 이따 좀 기출을 보여드릴 건데, 쉬운 건 많이 쉬워요. 쉬운 건 진짜 많이 쉽고, 근데 어려운 문제도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시험 난이도가 막 진짜 상, 최상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중상까지는 간다는 거. 뒤에 써놓은 것처럼 이게 중 문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적어놨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험 범위, 이것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이라고 해놨죠. 이게 제가 밑에 1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 두 개만 좀 적어놨어요. 평균 이상일 때 시험 범위를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학교 쌤들이 1학기 중간이랑 2학기 기말,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시험 때 문법을 몰아넣었어요. 이게 원래 문법이 교과서 안에 편성을 좀 보면 중간, 기말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하게끔 그게 따로 두 가지씩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학교쌤이 좀 이제 1학기 중간 때, 1학기 중간 때 많이 하는 의문 변동이랑 1학기 기말 때 많이 하는 문법 요소, 이 두 개를 다 시험 범위로 넣으셨고요. 소설 전문 두 개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교과서 안에 소설 3개, 문학 3개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 화법 개념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해서 시험 범위를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학기 기말도 중세 문법이 이제 2학기 때 좀 메인이 되는 문법 시험 범위인데, 추가 프린트 10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래 중세 문법 범위도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니었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험 범위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점점 좀 추세가 중세 문법을 빼는 추세인데, 중사는 좀 역행을 해서 진짜 많이 넣어요. 이거는 제가 이쪽 일대 어떤 학교를 봐도 중세만큼은 진짜 저희가 시험 범위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10페이지가 있는데 한글 맞춤법이라는 범위가 따로 또 하나 더 있고, 그거에 대한 것도 시험 범위를 같이 넣으면서 프린트로 130개 외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좀 들어가고, 소설 전문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 2개가 더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학기 중간이랑 2학기 기말을 보면 시험 범위는 진짜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 그때는 그래도 문법이 빠지다 보니까 문학이랑 비문학 이쪽으로 다 냈거든요.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런 정도로 좀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많은 문항수 있죠. 이게 36문제에서 39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 때가 제일 적었고요. 이렇게 쭉쭉 늘어서 2학기 기말 때 39문제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 건 진짜 많은 편이에요. 대부분 다 30문제 전후로 출제를 하는데 저희는 조금 많은 편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뒤에 1컷을 좀 적어놨죠. 이거 적어둔 이유가 이걸 좀 보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처음에 1컷이 92.4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100점 만점이 아니었고 97.4점 만점이었어요. 이때 한 문제가 좀 오르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예 그 문제를 뺐는데, 그렇게 되면 100점 만점 환산했을 때는 95점이 1컷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때 1컷이 94였죠. 2학기 기말 때 1컷이 96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는 1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이 제일 많았는데 1컷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거는 문법이 범위가 엄청 많았던 거고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는 1컷이 되게 높았던 거고, 오히려 문학이랑 비문학만 출제됐을 때가 1컷이 더 낮았다. 그때가 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 때 제가 이거 하나 넣어둔 거는 저희 학생 중에 이제 1점 차이였는데
94.7이었던 친구는 13등에서 1등급 됐고요. 93.7이었던 애는 33등에서 2등급이었어요. 이게 1점 차이로 20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 없을 때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이런 식의 약간 또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이랑 비문학만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평균이 다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많이 빼앗는 문학 문제라고 해놨는데 1학기 기말과 2학기 기말이죠. 이런 식으로 선지들이 기본적으로 한 4줄, 5줄 막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가 2학기 중간 때고 5번, 6번, 7번 연속으로 이게 2페이지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1페이지에 4문제 깔고 2페이지에 이렇게 바로 깔아버려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간 압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2페이지에 이렇게 3문제하고 그 페이지를 끝냈기 때문에 문항들이 되게 다 많고 길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압박을 주게끔 구성했다는 거. 이게 2학기,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 때 1컷이 좀 낮았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낯선 작품을 보기에 제시하는 수능형 문제, 이게 시험장에서 보기에 처음 보는 작품 분석하는 그런 문항까지 다 출제를 하시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 때 한 문제, 기말 때 한 문제, 2학기 중간 때 2문제 나왔어요. 2학기 중간 때 2문제 나왔고 2학기 기말 때는 아예 안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내진 않으세요. 이렇게 좀 출제를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학원이란 요 작품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이게 실제로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했던 얘기 한번 좀 넣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하진 않고요. 뭐 4개, 5개, 6개, 7개, 8개 해서 보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몇 개 맞았나 골라라 이런 것도 출제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2학기 기말 때 나왔던 형태인데 서술형 1번 보시면 요게 한 문제거든요. 안에 아들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현대 문장 주고 저거를 중세로 바꿔라. 중세 표기로 바꿔라 한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 바꾸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사실 현대 문장 주고 중세로 바꿔라까지 내는 게 진짜 어려운 형태라서 거의 안 내요. 이쪽에 있는 어떤 학교도 진짜 거의 안 내는데 중산이 갑자기 작년부터 해가지고 중세 문법 범위를 엄청 늘렸다 했죠. 그거부터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 볼 때도 시험 보기 전에 변형기말고사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나를 내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또 나와서 조건도 이렇게 주고 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풀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4번처럼 이렇게 중세 문장 주고 풀게끔. 물론 이 보기에 있는 요 내용들은 학교 프린트 안에 있던 예문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풀게끔도 되고. 그래서 중세 문법도 사실 쉽게 나온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공부가 잘 돼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 정도다 보니까 1컷이 96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작년엔 안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의 형태인데 제가 이걸 넣어둔 이유도 작년에는 문법이 되게 쉬웠다 그랬죠. 근데 학교 쌤들이 문법 문제를 못 내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진짜 어렵게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보셔도 금방 풀리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출제를 하실 줄 아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을 좀 몰아넣다 보니까 범위 자체에 압박이 있어서 문제를 조금 쉽게 하셨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원래 저희 어떤 좀 트레이드마크 같은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 조건 보시면 한 5개 정도를 깔아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조건에 다 맞춰서 그냥 뭐 하나 골라라도 아니고 여기도 지금 자물쇠 안에 번호 찾는 거예요. 뭐 2, 3, 1호 이렇게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고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여러 명의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골라가지고 또 풀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을 되게 잘 내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거 작년 거를 따로 안 넣어놓은 건 작년엔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서술형 문제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이제 외웠으면 그거대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정도에만 서술형이 나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술형 문제가 되게 수월하게 나왔다.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가 되게 쉬운 게 있다 그랬죠. 이거 1학기 중간 때거든요. 1학기 중간 때 1번부터 쭉 보시면 뭐 1, 2, 3, 4, 5, 6, 9, 22, 25 이게 다 문제로 하나씩 나왔던 건데 너무 쉬워요. 이거 진짜 중학교 때도 이렇게까지 안 내거든요. 근데도 이런 문항까지 막 출제를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건 2학기 기말 때 아까 그 알쏭달쏭 한글 맞춤법이라고 130개 외워야 되는 거 있었는데 그거 그냥 다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하진 않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막 중간에 넣어서 문항수가 많음에도 1컷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 범위나 난도 이거는 높은 편이에요. 진짜 높은 편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한 시험지 안에서 문제 수준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만 시작하면 돼요. 이게 지금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서 압박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부터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 이 시험은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 시험의 형태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내신 전체에 대한 오해,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담아 놓은 건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국어도 막 시험 범위 엄청 많아지고 뭐 시험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과목도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중학교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모든 과목을 다 막 학원을 다닐 거고,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원 수업 듣고 다음날 또 수업 있으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과제 또 해야 되니까 그 과제 풀고 또 수업 듣고 과제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근데 써놓은 것처럼 결국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다 학교쌤이 본인이 수업하신 거로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대여섯 개의 고난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도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외부 작품 같은 게 나오더라도 배운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은 다 학교에서 수업한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에 제일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이 부분은 중학교랑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양이 엄청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꾸 놓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죠.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고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이에요. 일단 이해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잘 외웠더니 그게 그대로 선지에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배운 거랑 연결해서 풀리는지 그거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잘 찍기라고 써놨는데 국어 문제는 잘 찍기도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에 제일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건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 이걸 좀 계속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모든 문제의 기반은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출제시라고 적어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법을 몰아내신다면 1학기 중간이랑 2학기 기말 때 내실 거예요. 45%가 1학기 중간이었고요. 2학기 기말 때는 75%, 한 4분의 3 정도가 다 문법 문제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문법 같은 경우는 몰아서 나올 때가 좀 있다 보니 최대한 그 내용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따로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큰 틀을 좀 잡고 그 안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되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에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좀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제가 이걸 넣은 것도 아무리 시험 문제의 문법이 쉬워도 내신 시험의 킬러는 무조건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다 실전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다 적용 문제.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건 문법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이해 잘 해두고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문제까지 많이 풀어보는 이 과정이 이렇게 좀 많이 반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3번에 좀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 1등급 계속 만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갖는 부분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철저한 시간 관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험 때예요. 결국에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시험 때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되려면 학교 수업 내용이 잘 외워져 있어야 돼요. 대부분 문제들이 그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시험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왜 이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자료 어떻게 나가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많이 강조하는 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당연히 올해 학교쌤 수업도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 중상고 아이들은 손필기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수업 때 진짜 좀 잘 듣고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쭉 돌아다니고 보면 배신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특히나 남자애들이라서
필기를 거의 안 해요. 이게 진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쌤 수업을 진짜 다 정리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이해됐다고 안 적어놔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필기, 특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빨간색은 제가 수업한 거고 파란 색깔은 이제 학교쌤이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손필기가 다 나갈 거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항상 국어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내신 수업이 수능이랑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 그 최종적인 필기만 학교쌤 말로 정해져 있는 거지, 그 필기를 왜 했는지 그 사고의 과정들은 쭉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결국에 처음 보는 작품에서 얘를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고의 과정을 다 잡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넣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암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테스트로 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항상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매주 보는 테스트입니다. 보시면 다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 이번에 또 학교쌤이 뭐라고 또 수업을 하시고 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다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진짜 시험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내겠다 하는 거를 제가 다 빈칸을 뚫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빠짐없이 다 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번 누적으로 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한 3, 4번째 수업 때도 처음이나 두 번째 때 배웠던 내용들 다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테스트는 커트라인이 90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통과하기가 어려운 시험인데 통과하면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봐요. 네, 그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 이런 것도 다 넣어놔서 키워드 쓰는 연습이나 아니면 객관식에서 잘 찍는 연습, 이런 것들은 테스트로도 계속 좀 확인을 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직보 자료인데요. 제가 일단 그 직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직전 보강이잖아요. 결국에 그 시험 전날이고 그날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범위를 내가 진짜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지 그거를 머릿속에서 인출을 해봐야 돼요. 그걸 해봐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만 들어가지고는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전 범위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쭉 한번 채우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내용에서 이게 만약에 선지화, 시험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식의 표현으로 바뀔 건지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다 좀 정리해주면서 중요한 것들을 찝어주는 그런 직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보 때까지도 이렇게 어떻게든 다 외울 수 있도록 쭉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동기부여 완전학습 이쪽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 때 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잡아주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걸 애들이 잡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해요. 이제 왜 해야 되는지가 좀 동기부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완전학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제 수업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넣어둔 것도 디스쿨에 이제 이런 글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아이들 멘탈 관리와 동기부여가 타 선생님 비교 불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쪽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제가 써놓은 게, 저도 계속 좀 전교 1등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전교 1등을 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왜 안 듣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좀 관계 형성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제 앞에서는 사실 진짜 한 번도 이런 애들이 없는데 집에서 엄마한테 막 지인이 형한테 질문해야 된다고 핸드폰 달라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뭐 관계나 이런 거는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클리닉도 따로 다 부르긴 할 겁니다. 저희 써놓은 것처럼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간에 다 클리닉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클리닉을 부르는 이유는 밑에 있는 첫 번째, 문제풀이의 과정에 대한 교정, 저것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저걸 좀 제일 많이 봐줄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서와 잘 찍기입니다. 저 순서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 푸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맞든 틀리든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그거 절대 안 넘어가요.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였으니까 그게 혹시나 나오면 시험장에서 그게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푼 문제 안에 모든 건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풀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과제하기 급급한
그러니까 과제 완료 이거 받아야 돼서 마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 그 문제 풀이의 순서부터 일단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잘 찍기 이게 이제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데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1, 3번 중에 헷갈렸는데 1번 찍었더니 답 3번이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 찍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상황이어도 그 문제에선 답이 명확하거든요. 조금 더 맞는 답이 있어요. 그 고르는 스킬들이 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면서 시험 그 문제 속에서 이것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왜 잘못 찍었나를 계속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어 문제도 문제 상황 속에선 되게 명확하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클리닉 때 계속 좀 봐주면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걸 완벽하게 외우게끔 하는 건 테스트랑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클리닉을 통해서 문제를 잘 푸는 학생까지 만들 거라는 거. 네, 요 두 가지를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간지로 좀 나갈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3차 시의 과제였긴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 5일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 이름이 눈뜨면 국어여서 이렇게 좀 해놨고요. 5일치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안에 보시면 좀 다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3차 시쯤 됐을 때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배우다 보니까 섞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1차 시 거부터 3차 시까지의 내용들이 다 과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과제를 다 해오면 당연히 테스트 때문에라도 전체 다 복습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들 처음부터 했던 거 다 누적해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0에서 100문제 요 정도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하루에 풀 게 16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이거 내신 문제로 생각하면 진짜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큼만 주는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를 다 알고 넘어가는 식의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요. 여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제가 안 내요. 중상고 기출이랑 진짜 비슷하든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골라놓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다 분석해오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게 좀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진짜 잘하는 친구들, 정말 잘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제가 뭐 문제 교재는 따로 매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 교재가 나갈 거니까 만약에 이걸로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 교재까지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는 부족하지 않게 제공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거는 제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중산 GPT라고 하는 걸 하나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제 기출들 싹 다 지금 보면서 이제 해설 같은 거 좀 다 좀 적어놓고 어떤 식으로 풀어갔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변형 문제 해가지고 최대한 좀 유사하게 이렇게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매주 한 5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매주 과제로 좀 나갈 거고요. 정말 공부가 안 돼 있고 늦는다 하더라도 시험 전날이라 하더라도 요것만 좀 풀면 충분히 진짜 시험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들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좀 제공을 할 거니까 제가 이제 또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변형 중간고사를 좀 볼 거예요. 이거 이제 6차 시 때 볼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변형 중간고사예요. 중상고 그냥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저기 김지은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중상고 시험지랑 그냥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매번 시험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시험을 6차 시 때 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그쯤 돼야 아이들이 전체 공부가 다 돼 있어요.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처음 시험이잖아요. 50분 동안 고등학교 시험 범위 요만큼에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쯤 돼가지고 50분 동안 딱 시간 잡고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아마 시험보다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항상 좀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아마 그쯤 딱 시험 일주일 전에 생각보다 많이 깨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구나, 그때에 걸맞은 집중력을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진짜로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모든국어에서 여기 수업하지만 세정이 조금 더 일찍이라서 항상 이제 모든국어에서 제가 이 시험 보려고 그 6주차 되면 애들이 일단 맨날 그 얘기부터 해요. 세정에도 누가 제일 잘 봤어요? 그러고 또 시험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올 거거든요.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몇 점 나왔는지.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 이 정도면 2등급은 되죠?
애들이 좀 양심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등급은 되냐고 막 물어본다든가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는 이 시험 어떤 유사도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 시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해서 항상 시험 구성은 시험 대비 때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질문도 좀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인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넣어놨고요. 마지막에 수강 후기 좀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수업 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수강 후기로 좀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얘기했던 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라고 넣어놔 봤어요. 마지막에 작년에 중상고에서 받았던 수강 후기를 조금 넣어놔 봤는데요. 이제 뭐 이 중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 때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고는 했는데 180등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3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180등이면 절반도 안 한 건데 다음에 이제 기말 때 제 수업 듣고 1등급이 나왔어요. 한 25등 정도 했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1학기 때 계속 2등급 막 문 여는 어떤 그런 정도 등수가 나오다가 다행히 2학기 중간 때 전교 1등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2학년 때 처음 왔던 친구인데 이제 계속 좀 잘 하더니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 2학기 때 중간 기말 때 다 100점 맞아서 전교 1등 해서 이제 어머님께서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그렇게 연락도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말은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말이긴 했습니다. 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너무 착하고 참 순수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좀 듣고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중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넣어놔 봤습니다. 네, 이번 내신은 제가 이제 모든 국어 저희 여기에서 일요일 날 2시에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정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 진행을 할 거예요. 세정이 이틀 빨리 개강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참 클리닉 목요일이랑 일요일 날 있는 건 저희 모든 국어 이쪽에서 다 할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고의 수업, 최고의 관리,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인이었습니다.